자, 첫 번째 키워드 주간 증시 흐름 복귀입니다. 이번 주도 시장을 움직였던 키워드의 꾸러미가 상당합니다. 지난주보다도 더 다양하게 느껴졌던 한 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쭉 풀어보면서 한 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님, 이번 주 키워드들은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힘든 구간이었는데 네. 떠오르는 단어들이 좀 많았습니다. 맞아요. 미처 담지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초전도체, 역시. 백신, 네. 양자 컴퓨터. 여기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징어, 네. 그다음에 갬블, 그다음에 굿바이라는 단어도 생각났고 또 뭐니 해도 엔비디아, 역시. 파월, 잭슨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결, 네. 그다음에 소멸이라는 단어도 생각나고 또 AI, 그다음에 두산 로봇, 그다음에 이제 방류 이거 네. 이제 그렇죠. 그리고 오염수. 네, 이건 북은 이제 북한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그리고 확인, 그다음에 유커, 그리고 네이버, 그다음에 반사이익, 그다음에 네. ARM,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 이렇게 좀 다양한 단어들. 근데 알고 보면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단어들이 계속 생각이 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와, 이 키워드들이 한 주간에 나왔던 키워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차근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전도체 이야기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네. 이거 지금 테마에 불이 붙는 것들이 되게 빠르게 여기저기 네. 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순환이라는 게 되게 빠르고 네. 그런데 이어붙는 것 같아요. 마치 창호야, 우리 누구네 집에 놀러 가자. 상원이네 집 가자. 그래서 재밌어서 이제 와요. 네. 놀 거 다 놀고, 야, 이제 여기 나올 것도 없다. 딴 데 가자, 딴 집 가자. 네, 건이네 가자. 이렇게 이건 앵커님 소환이네요, 소환.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 느낌 나요. 그래서 예. 근데 초전도체 백신이 또 끝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네. 드문드문 또 옵니다. 네, 계속 이슈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여기 갔다 아니야, 아까 상원이네 아직 못 먹고 나온 떡볶이도 있어. 그래서 다시 가고. 거기 장난감도 있대. 네,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실체가 별로 없었던 거잖아요. 초전도 백신은. 근데 이제 실체가 있었던 저희가 이제 이게 원래 이 현상을 보고 저희가 예상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국가 정책에서 양자 컴퓨터 정책이 있다 이래서 했던 건데 양자 컴퓨터도 또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나왔다 그래서 네. 양자 컴퓨터로 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때 말했던 관련주들 네. 정말 일제히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왜 오징어라고 했냐면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문어발, 오징어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처럼 또 할 수도 이게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오징어라는 단어를 썼던 건데 갬블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계속 갬블성 매매가 그냥 우르르 가서 창호도 저거 잘해서 수익 냈대. 그래서 이제 저도 들어가요. 그럼 또 다음에 뒤에 있던 줄 서 있던 건이도 와서 상원이 창호 다 했어? 나도 해야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막차 타는 사람들은 꼭 위에서 잡혀서 음봉을 한번 심하게 맞아보고 네. 이런 이 갬블성 매매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것도 타이밍 맞추기도 어려운 게 초전도체는 그래도 좀 가나 싶었는데 맥신 한 사흘 만에 차익 실현 네. 나오고 양자 컴퓨터 하루 만에 또 내려오기도 하고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그 초전도체에 대한 그 진위 여부 이제 금방 어느새 시간이 가서 다음 주나 9월 초면은 뭐가 발표 난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게 돼야 될 것 같고 확실하게 뭔가 이거다 아니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누가 공신을 할지는 저는 좀 의문이 됩니다. 아마 좀 한동안 여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빠져나와야 되는 수급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뭐니 해도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우리가 이제 계속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면은 좀 기대감을 좀 이 하락을 좀 멈추고 반등에 좀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이 딱 큰 게 두 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죠. 예상은 되게 좋게 잘했고 또 여기저기서 좀 잡음도 있었어요. 물론 AI가 나중에 아직은 좀 아니다 거품도 있다고 했지만 실적은 그래도 좋게 잡힌다는 거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예상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부터 반응들이 나왔던 섹터들도 있고 또 엔비디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지만 더 긍정적인 거는 3분기는 또 더 좋아질 거다는 예상이 또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 그래서 반응이 아주 좋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이죠. 오늘도
그 반만이라도 이어가고 그냥 보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1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네. 네, 뭐 조정하고 다시 나중에 또 움직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잭슨홀 미팅이 남아 있었는데 예. 잭슨홀 미팅은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제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또 주말 동안 다양하게 해석하는 반응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맞닥뜨려야죠. 다음 주에 그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이제 하이퍼클로바 X를 24일 날 공개했는데 이게 그 엔비디아 실적의 결과와 함께 같이 나오니까 이날 네이버도 그냥 무슨 개별주였어요. 뭐 한 7, 8% 떴다가 뭐 네. 종가는 한 6%로 마감을 했지만 네,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AI 테마들이 좀 다 부각을 좀 받았고 그렇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 시세도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눈여겨볼 만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 북한 그리고 네. 뭐 중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이 이제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북한이 우리도 그러면 쏘겠다.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예고를 하고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성공을 해도 이렇게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 네.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은 다행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좀 우려가 조금은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 좀 머리 위로 지나가고 일본 열도도 지나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9일이 또 북한에는 또 좀 중요한 날이니까 그들에게는 그 전에도 한 번 더 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거는 이제 중국 위기 계속 좀 한 주에 그래도 있었고 좀 희석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국 하니까 또 6호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관광 재개가 한번 그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뭐 솔직히 그 어떻게 보면 차트로만 보면은 차트랑 상관없이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뭐 코리아나 이런 거 보면은 처음에 뉴스가 나오고 급등을 했을 때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급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정이 높은 자리긴 하지만 단기로 요즘 추세로 맞춰서 보면은 단기 조정 구간을 갖췄어요. 그래서 또 중간에 시간에서도 또 강세 보여서 다음날 또 차익 실현도 나오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관광객들이 드디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이렇게 났었잖아요. 단체로 돌아왔다죠? 네. 그리고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행 쪽 일도 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제가 공교롭게도 명동을 이제 나갔는데 아, 그래요? 네. 그 6호 170명, 150명 왔다는 그분들 말고 2차로 또 왔던 네. 270명, 250명 이분들이 뉴스에도 났어요. 또 들어와서 네. 면세점을 간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직접 그렇습니까? 인터뷰가 아니라 네, 깃발을 들고 있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맞닥뜨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신기하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환전소를 이제 또 가서 다 줄을 서는 걸 봤는데 네. 가이드들이 환전소마다 여기 대사관 앞에 쫙 있습니다. 탁 와서 정말로 돈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네. 본격적인 네. 시작이군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확인이 되고 옥석이 가려지는 거. 그리고 실제로 또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한 거는 신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잡히는 게 하나씩 뉴스에 나옵니다. 밥솥의 매출이 6배가 올랐다. 맞아요. 그 중국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눈으로도 저는 직접 보고 예. 또 몸에서 체험하고 시장에서 보고 뉴스로 확인하다 보니까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밥솥 얘기를 하니까 그 밥솥 관련된 쿠쿠 네, 그쪽에서도 갑자기 주가 좋았죠. 확 올랐다 떨어지고 네. 뭐 이렇게 이제 뭐 차익 실현 바로바로 나오고 했는데 이거는 끝이 아니라 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숫자만 해도 겨우 400명밖에 안 돼요. 네, 앞으로 계속. 그리고 여행사 일을 하시는 그 대표님인데 중국 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실제로. 그리고 네. 또 지방에 있는 또 제 네트워크를 나름 활용해서 보면 롯데관광 뭐 지점 하시는 분 관련된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크루즈선 문의도 많이 들어온대요. 네, 그래서 크루즈선이 한번 뭐 우리나라에 5일 정도만 머물러도 매출이 뭐 몇십 % 막 올라간다 이렇게. 그 정도요? 예전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사드 때문에 이렇게 한한령처럼 돼 있던 그 5, 6년에 뭐 관광객이 없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잡히는 것들은 뭐 새롭게 계속 갱신해 나가는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10,000명만 들어와도 일단은 우리가 그때 $1,600 쓴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네.
만 명만 들으면 1,600달러면 우리 돈은 200억 정도고. 와, 이거 계산도 네.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100만 명, 올해 네. 300만 예상인데 100만 명이면 2조 매출입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옥석가리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보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쓰는 거를 하는 거. 그분들이 뭐 하러 옵니까? 놀고, 먹고, 그렇죠. 자고, 쉬고, 받고, 이거 네. 받는 것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짜 제가 말장난을 자꾸 하네요. 라임을. 그래서 이 중국 관련돼서 이 유커 이런 네. 것 좀 봐야 되고 또 재밌는 게 이 현상이 또 중국 관련 현상이 또 재밌게 퍼진 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방류 관련해서 이슈가 또 일본 있었잖아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 오염수 관련돼서 이제 뭐 수산물, 네. 육계류 이렇게 계속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또 재밌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우리도 화를 내고 좀 있지만 반일 감정. 네, 반일 감정이 중국이 더 세서 강하게 네. 자기들도 좀 안 좋은 거 많이 뱉으면서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한대요. 화장품 쪽 네. 특히요.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하는데 재밌게 이게 해석을 해서 좀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네. 중국이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고 오염수 때문에 화가 나서 불매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거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물론 우리도 이제 뭐 불매운동 한다는 얘기도 많이 돌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예전만큼 뭐 효과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나미가 올라가고 애국 테마가 다시 네, 애국 테마가 부각됩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네. 거기다 또 제주 맥주도 또 뭐 네. 이렇게 국산 맥주다 이래갖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를 또 이제 뭐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뭐 철수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불매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니클로에 대한 대항마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 탑10이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신성통상. 네. 네, 이런 그다음에 뭐 패션 플랫폼 중국 분들이 뭐 좋아하는 뭐 옷을 갖고 있는 브랜드인 뭐 F&F 홀딩스라든가 거기 이제 좀 시총이 높으니까 뭐 탄력은 없었는데 일단 이 뭐 신성통상 그냥 확 올라가더라고요. 뭐 거의 상한가 시세처럼.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이걸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네, 그 먹거리에 대한 부담이 되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네. 참치 좋아하고 네, 회 좋아하고 막 이런데 수산물을 못 먹으니까 이 닭고기 이런 것도 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일단 소금, 간장. 소금 진짜 잘 가더라고요. 아까 제가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 소금 좋은 건 알고 한국 식품 좋은 건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재기 할 수도 있다. 아. 네, 이게 또 누가 작성을 해서 돌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샘표 식품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이렇게 계속 가나 싶다가도 후반까지 더 가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런 것도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정말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상한가 그래서 제가 같이 하시는 그 가족분들한테 점쟁이 얘기 들을 정도로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이게 주가로 시장으로 보면은 긍정적인데 일상에서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 말고도 일정에 좀 맞게 움직인 재료들이 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엑스 이런 것들이 그 일정에 맞게 그 전에 움직임이 나오고 당일날 그러니까 전일 이제 시간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엔비디아 네.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그렇죠. 뭐 TFE라든가 그냥 딱 하루로 끝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재료들이 소멸하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증시 격언 중에 있잖아요. 뭐 재료가 딱 노출되면 네. 차익 실현 나가라. 뭐 그렇죠. 뉴스 나오면 팔아라.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하이퍼 클로버엑스 관련해서 네이버도 물론 잘 올랐지만 뭐 알체라 네. 두 자릿수 상승 나왔고 급등했죠. 또 우리가 이제 이따 리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글과 컴퓨터도 네. 시세가 뭐 두 자릿수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TFE, 한미반도체 그 외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랑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소멸되면서 또 시세가 딱 짧게.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 보면은 아까 테마주도 했지만 테마성이 좀 다 어떻게 보면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실적도 있고 무거운 종목들도 빠르게 치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7, 8% 오르고 차익 실현하고 나오고 그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 무거운 종목들이. 그런 시세들이 좀 나온 좀 한 주였다고 또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이 말이 나온 김에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네. 네이버가 이제 그 발표한 거 검색을 좀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 도약을 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초격차 AI 기업으로 이제 도약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는 한번 좀 번쩍하고 좀 잠깐 또 사그라들었지만 앞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적으로 그게 잡히는 게 확인되는 순간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반사수혜를 받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업을 계속 뭐 초격차 선도하면서 실적으로 잡히게 되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네이버의 주가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좀 다양한 이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뭐 ARM도 살짝 그렇죠.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ARM이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 관련된 종목. 근데 이게 잘 보면 그 엔비디아 또 반도체 이게 또 연결이 돼요. 역시 그래서 또 반도체 설계 네. 전문이니까. 뭐 가온 칩스라든가 네. 뭐 네스트 칩이라든가 MDS 테크가 또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그 실적 발표한 날하고 비슷하게 겹쳐서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굿바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이걸 굿바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무슨 의미죠, 바이죠. 예, 프리고진이 갔어요. 네. 뭐 그 굿바이군요. 갔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지만 네. 이거는 곧 이렇게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네. 음식을 먹다 갈 수 있다 이랬는데 비행기를 타다 여행을 멀리 갔는데 예. 이게 이제 왜 저는 키워드를 잡았냐면 일단은 러시아에서 이제 그 전쟁을 더 좋아하는 푸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는 인물이었는데 네. 어쨌든 푸틴이 그 G20에도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어쩌면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는 작은 불씨가 이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인 희망을 좀 가졌고 또 잭슨홀 얘기는 뭐 말해 뭐해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좀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으니까 그렇죠. 파이터로서 막 이렇게 좀 강하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그 강한 긴축을 해서 쌓여온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뻔한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우린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늘 상하던.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동결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동결, 금리 동결했고, 요런 것들. 그리고 반사 이익과 정치 테마는 제가 같이 묶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좀 이따 코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정치 테마주들이 또 이번 주에도 움직인 한 주였다. 그리고 다양하게 테마들이 테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섹터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고요 속의 분주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키워드 살펴드렸는데요. 초전도체부터 맥신, 양자 컴퓨팅, 이 정말 엄청난 테마들이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 미팅 이벤트 이야기, 특히 엔비디아와 함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함께 맞물리면서 반도체와 AI 이주 종목군들의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 확인이 됐었고요. 게다가 북한 이야기, 중국 관광객, 일본 오염수 이렇게 우리 주변국들과 관련해서 움직임 보였던 종목군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전체로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문가님 반등의 희망을 조금 보여줬던 한 주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장세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다음 주나 또는 이 다음 달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네. 그래도 숨이 붙어 있으면 희망을 갖잖아요. 네. 네, 시장에 돈이 돈다는 거는 숨이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좋던 싫던 따라갈 수 있던 없던 어쨌든 테마가 계속 순환되고 있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다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갬블러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뭐 투자자라면 갬블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정말 장기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물렸으면 물린 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다 하나의 과정.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 1년의 시간을 한번 되새겨 보면 별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테마가 순환되면 버틴 시장도 우리 시장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빠른 순환이 나올 때 이 섹터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좀 확장해서 재밌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투심이 확장을 하고 보면 그 사람만의 그 생각이 아니라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투심이 몰려다니는 거고 돈이 몰리는 거잖아요. 아까 중국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 얘기했더니 애국 테마가 뜬금없이 중국 사람들이 사줘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발언 이후에는 좀 제한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좋게 얘기해도 뭐 치솟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의견을 내고 또 세계 뭐 각국의 그런 뭐 수장이라고 하면 수장이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일단은 전략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 같으니까 예.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다음 달을 잘 준비하는 구간 어차피 8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아까 중국 얘기도 잠깐 했지만 확장을 하자면 9월 달에 명절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도 중추절이고 그렇죠. 아시안 게임도 있어요. 예.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중국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어서 넘어가면 10월에 또 뭐 그 국경일 같은 게 중국도 네네. 있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 섹터, 이 리오프닝 섹터가 시장을 조금 숨을 더 돌게 해줄 수 있는 예. 섹터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다음 한 주 시작되는 9월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로 귀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준비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주식의 이 흐름을 보면서 항상 대응을 하잖아요. 네. 추세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올라가 있을 때는 마냥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내려왔을 때도 마냥 슬퍼할 게 아닌 것처럼 재밌는 용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고점에서는 대비를, 네. 저점에서는 준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임을 정말 딱딱 맞춰주셨군요. 자,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